시작하면 되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 다들 아시죠? 예. 참 오늘 졸업여행도 취소되고 그하면 텐션이 바닥이고 저도 참 슬픈데 어쨌든 네, 양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번 전에 시간도 바쁜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재미없는 발표를 들으러 남아주시다니 감동입니다. 네, 우선은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게 지금 G2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미국은 해양 세력이라고 하고 뭐 중국은 대륙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애매하게 끼는 국가가 바로 대만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이런 얘기하면 전 잡혀가서 죽어요. 그냥 대만을 국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왜 그런지 이따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발표의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트로는 방금 했고 이 양안관계에 대한 역사, 하나의 중국의 원칙이 도대체 뭔지, 그 대만이 왜 중요한지, 현재의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의 전망과 제 생각을 간단하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먼저 이 양안관계에 대해서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계를 거꾸로 100년 정도 돌려야 돼요. 1920년대, 1912년인가? 그쯤에 이제 우리나라 3.1운동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19년. 그쵸. 3.1운동이 일어나고 중국에서 그걸 보고 배웁니다. 아, 저 조그만 코딱지만한 조선에서도 일본의 그 압제에 맞춰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 거대한 중국은 지금 열강대를 맞서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는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활동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PPT가 100장도 넘어갈 텐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김구 같은 분, 근데 좀 더 스케일이 크시고 또 뭐 중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 바로 순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의 혁명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당시에 청나라가 굉장히 부패해 있었고 또 중국 사람들은 우리 정부는 정부인데 이권이란 이권을 다 서양 열강들한테 넘겨주고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순원 선생님이 물밑에서 준비한 혁명이 꽝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는데 이걸 바로 신의 혁명이라고 해요. 이 신의 혁명의 결과로 인해서 중국에 또 아시아 최초라기로는 일본이 먼저 했으니까 중국의 거대한 민주 근대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말만 그런데 실제로 이 신의 혁명을 일으킨 주체들은 굉장히 세력이 약했어요. 중국의 지방들의 지방 정권들, 그러니까 지방에서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군벌들이 실질적으로 지역들을 장악해서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잖아요. 얘가 그때 당시에 지역에 있던 군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구성은 사실상 좀 달라요. 대만은 이때 일본 거였고 조선도 우리나라, 조선도 일본 거였고 그 다음에 티베트, 왼쪽에 있는 티베트랑 신장은 사실상 독립 상태였고 그래서 중국은 가뜩이나 쪼그라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혁명의 지역들이 여기 밑에 처박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장데스 선생, 장데스 총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순원의 뭐 후계자 같은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중국 대륙의 마오쩌둥과 함께 하나의 또 별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국민당에 들어가서 지금도 있는 대만의 정당이기도 한데요. 국민당에 들어가서 국보를 시작합니다. 이때 생각하는 게 국민혁명이에요. 왜 글씨가 저렇게 돼 있지? 어쨌든 여기 국민혁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국민혁명을 발발시켜서 중국을 밑에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통일합니다. 이걸 국보의 전쟁이라고 하고요. 이때 중국 내부에 있던 모든 군벌들이 다 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이때 진짜 통일된 중화민국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원래 본거지인 이 왼쪽을, 이 오른쪽이 그 해안지대를 점령했으니까 나머지 지역으로도 영향력을 확장한 게 이때 중화민국이죠.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이 청천백일 만지홍기를 쓰는 국민당이 중화민국, 중국 대륙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미국, 중국은 소련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생겼단 말이에요. 왕래가 생기기 때문에 마오쩌둥도 이 시기에 태어났고, 근데 당시에는 중국 공산당은 굉장히 세력이 작았기 때문에 국민당 안에 기생하는 조직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 장제스 선생님이 공산당을 벌레처럼 싫어했습니다. 그냥 암이라고 대놓고 깔 정도로 공산당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기습적으로 국민당 안에 있던 공산당들을 다 죽이고, 공산당 세력들은 다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가서 힘을 키우다가 일본이 이번에 중국에 쳐들어옵니다. 난징 대학살을 일으키고 중국 대랑 완전히 혼란에 빠져요.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싸우고 외부에서 또 일본군이 쳐들어오고 아주 대환장 파티였는데 결국에는 일본군이 물러가고 이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배를 합니다.
미국이 국민당을 지원을 했어요. 엄청난 양의 군수물자도 지원했고 돈도 있는 대로 들이부었습니다. 근데 원래 절대 권력은 썼잖아요. 중화민국이 중국을 통일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넘볼 사람이 없고 장제스는 1인 독재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혁명을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옛날 청나라보다 더 부패한 정권이 되어서 중국 농민들의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밀립니다. 그래서 원래 공산당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단방지방에 있었고 핵심 이쪽 중국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이 해안지방을 국민당이 갖고 있었는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밀리다 결국 여기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걸 대만의 북부천대라고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엎어지고 중화민국이 생겼는데 거기서 맨 갑자기 공산당이라는 놈이 생겨가지고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지금의 중국을 세웠다 하는 게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이 양안관계 역사예요. 중화민국이 중국을 차지했다가 거꾸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안관계를 아는 데 있어서 제일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알아봐야 돼요. 이걸 영어로 One China Policy라고 하는데 중국은 하나다 하는 거죠. 중국의 핵심 가치를 떠올리려면 하나예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중국을 통일하려고 했잖아요. 진나라도 통일하고 뭐 송나라도 통일하고 명나라도 통일하고 천나라도 통일하고 했는데 중국이라는 대륙은 거대하기 때문에 그걸 통일했다는 것 자체가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였다는 말이죠. 지금의 중국도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민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한자로 이걸 풀이하면 중국은 단 한 점도 작아질 수 없다. 여기서 중화민국은 지금 현재 몽골까지도 중국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현재의 중국은 뭐 홍콩이나 뭐 대만 같은 거는 우리 영토고 하나도 작아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에는 중화민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확고히 주장하고 두 개의 중국이라든지 뭐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반대하는 게 중화민국의 입장. 또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은 우리 거다. 우리 영토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완성하는 것은 전체 중국 인민의 신성한 책무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우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화민국은 쟤네 합법적인 정부 아니야. 쟤네 우리 거야. 중화인민공화국은 벌써 피라미드를 그냥 옛날에 전쟁에서 패배한 애들이 찌끄러기들이 그냥 도망간 거라고 원래 우리 거라고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같이 서로가 서로의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현실은 인식이 이 정도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는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대만 말은 아무도 안 듣죠. 조그맣고 힘도 없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라 자체가 거대하고 시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니네 하나의 중국 원칙 안 지킬래? 그럼 우리 시장에서 장사 못한다 하면 사실 아무 나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미국도 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 원칙을 강요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대만 대사관이 이때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대만 대사분이 이때 되게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대만 국기를 여기서 다시 내리지만 이 국기는 우리 마음속에 간다 하시면서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외교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고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가 남아서 명맥을 유지 중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트와이스의 쯔위라는 분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트와이스가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그 콘텐츠 찍으러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대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국기를 들어보세요 했더니 자기 나라 국기를 들었어요. 황정명이 만져온 국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중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럼 저게 국가라는 거냐, 우리 하나의 중국인데 니네 지금 대만을 국가라고 하는 거냐 해서 JYP 보이콧이 일어나고 어쨌든 중국 대륙 전체가 굉장히 시끄러웠고 이 중국 네티즌들의 화력에 일시 철수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 리투아니아라는 작은 국가가 있어요. 네, 어딨어? 굉장히 최근에 있는데 정말 작은 국가고 인구도 적고 맞아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우리 대만하고 무역하고 싶어. 너희 반도체 잘 만들잖아. 그래서 무역 대표부를 설치했어요. 근데 중국 여기 발끈을 합니다. 근데 지금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거야? 어디서 무역을 하겠다고 나서 해서 별의별 제재를 이따만한 중국이 요만한 나라를 가지고 엄청나게 때리기 시작해요. 그게 최근 한 달 전에 있었던 리투아니아 사태입니다. 근데 이 대만을 중국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건 그냥 놔두냐? 사실 후견인에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 중국의 군사력이면 대만을 그냥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핵도 있고 압도적인 상륙 전력도 보유하고 있고
며칠 안에 대만이 함락당하고 그냥 하나의 중국이 완수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러지 못하는 것은 대만 군사력 자체가 중국이 올 때 미국이 올 때까지 버티는 시스템이에요. 미국이 어차피 도와줄 거니까 우리는 시간을 벌자 하는 느낌입니다. 철저히 당신을 방어하는 고순도치 형성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까지도 아직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한님이라는 분의 영상 썸네일인데 사실 이 경우는 잘 설명하는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시진핑 주석은 반드시 통일할 거다라고 하고 있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니네 우리 때리면 우리 그냥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대만을 도와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제사회에서는 강자 말이 곧 법이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도와주고 이유가 있으니까 지원합니다. 그냥 순전히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지워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미국이 여기에 걸린 이익이 없었으면 진작에 대만을 밀렸겠죠. 대만은 반도체라는 건데 왜 대만이 중요하냐면요. 21세기의 반도체는 금입니다. 모든 거의 원천이 돼요. 작년이랑 올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막 자동차도 안 나오고 뭐 제가 좋아하는 그래픽카드 가격이 막 서너 배로 오르고 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는데 이 반도체라는 게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유명하죠. 사실 그 우리나라를 쩌리로 만들 만큼 반도체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 미국, 우리나라, 일본 사실 이 네 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다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대만은 미국이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뭐 최전방 방패 같은 개념이고 일본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죠.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그 공급과 생산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전략 물자인 반도체를 우리가 못 만들어. 근데 쓰자니 다 미국의 동맹국들이야. 막 미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끊어버린다? 그럼 얘는 이제 못하는 거예요. 반도체 생산을.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반도체 불기라는 새로운 정책을 이제 시도함으로써 이걸 이제 타개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만의 TSM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되게 조그맣게 보이게 만들 만큼 점유율을 다 먹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을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먹는다. 그럼 얘는 이제 중국의 국영 기업으로 딱 만들어 버리겠죠. 그럼 세계에서 가장 반도체를 잘 만드는 국가 회사가 중국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굳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뭐 TSMC 비중이 이 정도예요. 전 세계에서 56%의 반도체를 TSMC가 생산하고 18% 정도를 뭐 우리나라 삼성이 생산하고 나머지는 일본하고 뭐 미국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21세기 반도체라는 전략 물자에서 대만과 TSMC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이 여차하면 중국한테는 안 팔고 우리한테만 팔 수 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TSMC의 생산 60%를 미국이 시킵니다. 얘네가 끊기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는 반도체를 다 끊기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일종의 반도체 생산 기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 이익의 핵심이 지역이고 또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먹으면 그럼 이제 매력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또 얘네를 통일하게 되면 하나의 중국이라는 과업을 또 이루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 말고도 시진핑 본인의 권력 기반을 또 탄탄하게 가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맛있는 스테이크 같은 느낌이죠, 대만이. 그래서 지금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면 이게 다 과거에 한 말이거든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런데 험추시보라고 우리나라의 뭐 조선일보나 한겨레 같은 포지션에 KBS 같은 느낌? 네, 총편집인인데 중국 전투기가 니네 항공으로 날아오기 직전이라고 위협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중국의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연민대에 있는 교수님은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또 외교부 장관은 니네 미국 선 넘거나 불장난 하지 마. 본대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맞춰서 미국은 또 대만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중국이 대만을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얘네한테 무기를 파는 것도 엄격히 금지시켜요. 왜냐하면 얘네가 무기를 사고 점점 무장을 강화해버리면 결국에 점령을 할 수 있더라도 중국군의 피해가 커지게 되죠. 근데 왜 엄청난 피해를 들여서 대만이란 조그만 섬을 먹는가? 그래서 뭐 군인 20만 명이 죽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먹기는 먹었는데 너무 많이 죽었다 하면서 이제 정치적 이득도 완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직접 막 선전하겠다 그러면 중국이 노발대발하니까 뒤에서 막 슬쩍 무기를 팝니다.
뭐 자주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계속 팔아주고 있어요.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미국이 도발을 해버리면 그냥 여기 아디즈라고 있습니다. 항공식별구역이라는 건데 비행물체나 전투기가 이 구역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공군의 그 체계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초록색 선이 우리나라의 아디즈거든요. 카디즈. 카디즈. K 아디즈라고 해가지고 카디즈라고 부르는데 뭐 사실 이 구역이 이제 여기 더 넘어오면 영공이 되지만 이로 넘으면 이제 뭐 우리가 추적을 하고 얘네가 뭘 하는지 볼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근데 여기 대만의 아디즈가 있죠? 주황색. 여기를 자꾸 넘어요. 중국 전투기들이. 뭐 미국이 우리 대만을 니네가 우리 공격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 또 중국 편대가 또 올라가서 넘고 미국이 또 뭐라 하면 또 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이 한 발 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살짝 좀 정신이 나가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똘끼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의 중국을 우리 무시하겠다. 우리 그냥 대만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했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엎었습니다. 우리 존중한다. 우리 선을 넘지 않겠다. 대만을 지키기는 할 건데 얘네를 국가를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한 발 뺍니다. 미국이. 중국을 자극해서 좋을 게 없는 거죠. 이게 살짝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들어가면 미국과 중국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장 적국이지만 또 가장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게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채가 많아요. 왜냐하면 패권국의 지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다 빚으로 해결한 거예요. 부채로. 국가가 진 빚을 부채라고 하죠. 근데 또 그거를 그 70%를 중국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에다 팔아버리겠다고 하면 미국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수틀려가지고 우리 니네 부채 다 팔아버리겠다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현재 세계 공장이지 않습니까?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걸 다 소비해주고 곳이 바로 미국이라는 시장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의 물품을 소비해주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또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서로 막 엄청나게 싸워버리게 되면 결국엔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먼저 한 발 뺀 거예요. 자,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의 전망과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릴 건데 대만은 애매한 위치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선을 넘지 않고 그렇다고 중국이 얘를 통일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켜버리면 3차 대전이 진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지만 또 중국은 계속 대만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선을 넘지 않는 사태가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뭐 제 생각으로는 사실 이 대만 문제야말로 국제사회의 이익 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느낌이 가장 잘 단면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고 또 윤리적이고 또 착해서 대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네 반도체 때문에 여기를 그냥 지키는 거다. 일종의 그냥 반도체 셔틀로 보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제사회에서 정말 순수한 도움이랑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보게 된 것 같고 여러분들도 대만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위치가 또 애매해지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주시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를 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영광이네요. 네, 아이리스 여러분 3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네. 우크라이나 왜 안 했어? 마지막 우크라이나 왜 안 소감을. 했어? 신나요? 자, 너는 똑똑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촬영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소감을. 행복했습니다. 저도요. 감사했습니다. 너를 찍으면 안 돼? 고마워. 방금 끝났는데. 완전히 끝이야. 와, 왜 이렇게 일찍 했어? 끝이 아니. 이거 유튜브에 있지? 네, 다 이거 있어요. 그지? 저희 방금 끝났는데 왜 지금 그러니까 오셨어요? 오자마자 끝이야. 네, 그냥 일부러 해서 오니까 끝낸 거 아니야?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짧게 했어? 평소 길게 하잖아. 왜 이렇게 짧게 했어? 정도. 이거 왜 이렇게 짧게 했어? 일부 듣고 싶어서 일부 왔는데 이 양안 관계 어려운데. 아쉽네요. 이거 깊게 볼게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 본대 가끔. 유튜브 떠. 선생님 유튜브에 너 있게. 저는 나 하나 했어야 돼. 우리 오늘 끝이네. 고생했다. 너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아마 나 야, 다음 주에 하신 이후면 뭐 마지막 쫑 파티라도 하지 않을까요? 우리 쫑 파티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진이 어디 갔어 진짜? 여행 갔어요. 아 체험학습. 쫑 파티 어떻게 할 건데 이 코로나 시기에?
그냥 뭐하지? 발표나 하면 돼. 얘들아 점프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진짜. 경력을 시키면 똑같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 있을 거야. 메타버스에서 만나나? 기승전 메타버스? 숙방에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자 너희 한번 내봐. 선생님이 뭘 살 마음이 있어. 알았지? 와. 안 되면 가면서 뭐라도 김장 하나씩 들고 집에 가나? 이것으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